한 주간 회자된 화제의 말, 좋은 말, 나쁜 말, 이상한 말, 그중 최고의 말을 뽑는 시간. 하지만 입에 붙지 않는 제목, 상근장원급제. 미디어 전문 정상근 기자, 비유의 달인 MC 장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굉장히 지금 신장기업이 인터뷰가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문전성시더라고요. 네. 바쁘게 달려왔습니다. 일타 강사 두 분도 모시고 추미애 전 장관도 모시고 윤석열 전 총장까지만 모셨으면 아주 그냥 꽉 찼을 텐데. 예. 그래서 그냥 지나가기 어려우셨는지 말로 참가를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후보가 바로 윤석열 후보의 얘기입니다.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말이에요. 아, 진짜 세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세죠. 음성 먼저 한번 들어볼까요? 이게 도대체 야당의 대선 후보가 할 소리입니까? 정말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아, 이게 그림이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하면서 없어지는. 아, 근데 그때 사진인지 모르겠는데 쩍벌. 굉장히 넓게 벌리고 앉아 계시죠. 제주도당에서 찍힌 사진 맞습니다. 아니 저는 다른 것보다 저 진짜 허벅지가 살이 두꺼워서 그러신가 싶은데 바지 좀 끌어당겨서 바지단 좀 끌어당기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계속 올리시니까. 근데 좀 그렇게 하면 편하긴 합니다. 허벅지살이 많은 사람으로서. 허벅지살이 많은 사람으로서. 보통 이제 선술집 같은 데서 직장인분들이 더울 때 이렇게 편하게 앉으시려고 편한 자리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자리는 공식적인 자리니까 조금 이제 아무래도 몸가짐을 조금 이렇게 조심하시는 게 여러 사람 보기에도 좋을 것 같은데 계속 지적을 당한데도 불구하고 이 편하게 좀 얘기할 거였으면 이 주최 측이 좀 배려를 해서 이제 앞부분이 좀 저도 그 생각했어요. 맞아. 간상을 좀 준비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꼭 안 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도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경우에 앞에 가려져 있는 천막 같은 걸 한다든가. 천막까지?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 모임의 취지가 담긴 그렇죠. 플랜카드. 그러니까요. 근데 이 말이 굉장히 강하고 말하자면 본인 윤석열 캠프 제주도 선대위 캠프 제주 캠프 그 출범식이라서 그랬는지 굉장히 뭐라 그럴까 평소에 본인이 억눌렀던 야성이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해야 되나? 어떤 얘기들이 나왔었는지 조금 더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그날 제주도에서 이제 TV 토론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TV 토론회에서는 뭐 이렇게 많은 말을 하진 않으셨는데, 근데 그 전에 이 선대위 임명식에서 이 홍준표 후보 그리고 유승민 후보를 향한 불만을 그야말로 이제 폭발을 시켰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이 정치판에 들어오니까 여당이 따로 없고 야당이 따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정신머리부터 바꾸지 않으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강한 어조로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이 정치를 하기 전에는 훌륭한 검사라고 추켜 세우더니 정치를 하고 났더니 민주당 프레임에 맞춰서 공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고 또 그 유승민 후보를 향해서는 이런 사람이 정권 교체를 하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홍준표 후보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사이다. 이 건설업자가 좋아하는 공약을 들고 나와서 대통령을 하겠다고 폭탄을 던지고 다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을 향해서 이 제대로 했으면 이 정권이 넘어갔겠느냐라거나 또 제대로 했으면 지방선거나 총선에서 저렇게 박살이 났겠나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뭐 제 개인은 얼마든지 싸움에 나가 이겨낼 자신이 있지만 참 당이 한심하다. 정권 교체를 하려면 당부터 바꿔야 해체해버리는 것이 낫다. 와, 셉니다. 자, 어떤 반응들? 또 우리 홍준표 후보도 가만히 안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사실 윤석열 후보가 굴러들어온 돌이잖아요. 그렇죠. 새로 당에 들어온 지 이제 석 달여 정도밖에 안 된 신입 당원이기 때문에 좀 더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이 SNS에 참 오만방자하다. 오만방자. 들어온 지 석 달밖에 안 된 사람이 뭐 정신머리를 안 바꾸면 당을 해체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나 윤 후보를 이제 직격했는데요. 나는 이 당을 26년간 사랑하고 지켜온 사람이라면서 온갖 서라도 그냥 넘어갔지만 이건 넘어가기가 어렵다. 뻔뻔하고 건방지기 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어서 정치인은 넉 달 만에 대통령 하겠다고 우기는 모습이 철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하다.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않고는 앞으로 정치 계속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오만방자 버르장머리 다 나왔습니다. 유승민 후보도 이제 SNS에 의견을 남겼는데요. 윤석열 후보님 뭐가 두려워서 등 뒤에 칼을 꽂으십니까? 다른 후보들 일주일만 터면 다 나온다?
이거는 이제 윤 후보가 이야기한 겁니다. 특수부 검사다운 말버릇이다. 22년 정치하면서 야당 때도 여당 때도 탈탈 털어 먼지 안 나온 유승민한테 무슨 약점을 운운하나 지지도 좀 나온다고 정치가 그렇게 우습게 보이고 당이 발밑에 있는 것 같나라고 쏘아붙였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해명했어요? 네. 자, 오늘 그 수원에서 열린 경기 지역 언론인 기자간담회에서 이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 당이 더 쇄신하자는 뜻으로 좀 이렇게 세게 얘기한 거였다. 뭐 예를 들어서 너 임마 그런 것도 못 밝힐 거면 검사 때려치라 해. 이게 때려치라는 건가? 잘하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비유를 썼습니다. 이 비유가 안 맞죠, 사실. 사석에서 할 말과 공석에서 할 말을 차이를 둬야 되는데 사석에서야 너 그렇게밖에 못할 것 같으면 때려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아니 그것도 근데 아랫사람한테는. 아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네. 한편으로 보자면 같은 회사 네. 상급자 하급자잖아요. 네. 사석에서라도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요즘은 그렇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네. 요즘은 옛날식이에요. 옛날에는 그럴 수 있어요. 네. 사랑의 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근데 네.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그 옛날식이라고 해도 보통 이제 하급자들한테 하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이 얘기. 아주 옛날식이라고 그렇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근데 상대방이 하급자. 이제 또 당이다 보니까 또 네. 동료 그 후보들이다 보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댓글 해설 원래 정치인의 발언은 댓글과 해설. 본래 취지는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그 취지를 왜곡해서 또 비방하는 거는 정치 공작입니다. 내지는 뭐 이거는 뭐 이런 식의 그 답변이 네.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해명도 옛날식이다. 예, 옛날에도 이러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근데 이제 검찰에서는 상명하복 뭐 이런 것들이 좀 문화가 강하니까 예. 그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검찰 예를 든 걸로 봐서. 근데 네네. 그래도 옳지 않은 예였죠. 네. 무속 얘기도 계속 그 나오고 뭐 가남 배틀도 있었고 네. 지금까지 두 차례 네. 광주하고 제주 토론에서는 아직은 여전히 탐색전이 아닌가 네. 내지는 기싸움. 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정책 토론으로 못 들어가고 있고 맞습니다. 주변적인 얘기만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문제는 앞으로 토론회가 굉장히 많이 남았다라는 아직도 거거든요. 8번 남았죠. 네, 그 이준석 대표가 이제 취임하면서 이 당 대표 이게 대선 경선에서 이 토론회를 많이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 이준석 대표 구상은 좀 이게 정책적으로 얘기를 하면서 네. 뭔가 좀 더 나은, 그러니까 대안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은데 이 정작 후보들 사이에서는 지금 무속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약간 좀 감정적으로 더 격해지는 좀 그런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엔 지역을 돌면서 합동 토론회 하고요. 매주 금요일, 내일이네요. 내일은 1대1 마수 토론이 처음 열리는데 내일 대진표 네. 빠밤 윤석열 대 홍준표입니다. 네,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네. 지금 또 두 분이 또 계속해서 대립각을 좀 세우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네네네. 그 홍준표 후보가 이 대구에서 이제 기자들하고 자리에서 이 여당의 주요 후보는 대장동 비리 주범으로 좀 조사를 받아야 하고 야당의 주요 후보는 장모, 부인, 본인 전부 지금 조사를 해서 자칫 감옥에 가야 할 그런 범죄 공동체가 됐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는 뭐 범죄 대선이냐 뭐 이렇게까지 세게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내일 참 1대1 토론이 네. 잠옷 기대됩니다. 불토입니다, 네. 불토. 불토는 토론회. 근데 온도가 계속 왔다 갔다 하기도 해요. 뭐 또 그 윤 후보가 이 홍 후보를 향해서 우리 깐부 아니냐. 뭐 이렇게 그래도 결국 같이 가야 할 그 같은 당 사람인데 뭐 네. 살살하자라는 식의 뉘앙스로 얘기를 했는데 또 홍준표 후보가 안 받았어요. 또 그 네, 얘기를. 애몰차게 또 걷어찼죠. 네. 자, 오징어 게임 보신 분은 알겠지만 깐부가 극깐부로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어떻게 끝나는지는 깐부인지 안 깐부인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이번 주에도 또 교도소에서 네. 편지가 왔습니다. 네. 두 번째 후보인데요. 요즘 세상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최서원 씨, 개명 전 최순실 씨죠. 네. 옥중 편지가 왔습니다. 네. MC 장원 씨. 네. 최서원 씨 편지 누구한테 무슨 내용으로 보낸 건가요? 네, 가을은 뭐 독서의 계절이란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이 가을은 옥중 편지의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네. 또 한 통의 편지가 옥중으로부터 날라왔는데요. 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 선고받고 봉역 중인 전 최순실, 현 최서원 씨. 네. 네, 옥중 편지를 통해서 최근에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비판을 했습니다. 요지는 과거 국정농단 사태 때 자신에게 적용됐던 경제공동체 법리가 대장동 사태에는 똑같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면서 이 점을 지적했는데요. 세상이 공정하지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편지는 지난 7일에 이제 조선닷컴 앞으로 보내져서요. 13일에 도착을 했다고 이분이 합니다. 또 언론을 아시네. 조선닷컴으로 보내셨어요. 네네. 미디어오늘로 보낸 게 아니라. 그렇죠. 근데 미디어오늘에 보내서도 아마 보도는 됐을 겁니다. 네. 어디에 보내도 보도는 됐어요. 자세한 내용 그 범죄 네. 공동체에 대해서 왜 이중잣대를 적용하냐 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이 편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최 씨는 공익재단 미르 K스포츠재단에 기업이 돈을 댄 것을 가지고 저를 뇌물로 몰아세운 것이 박영수 전 특검이 아니었냐. 혼자 깨끗한 척하더니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저를 경제 공동체로 뒤집어 씌우고 본인은 뒤에서 딸과 아들을 대장동 특혜 의혹 관련 회사에 취업시켰다. 그러니까 무슨 자격으로 특검 단장으로 돈 한 푼 안 먹은 저와 대통령을 뇌물죄로 엮을 수가 있는지 세상이 미쳐간다라는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고요. 공정과 정의가 사라지고 집권 세력에 의한 우겨드기만 남은 것 같다. 요즘 세상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저 제 생각을 적었다라고 편지를 보낸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다른 내용도 있다고 하는데 네. 이 최소원 씨가 청주 여자교도소 의료과장과 교도소장을 상대로 해서 강제추행,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라고 네. 보도된 바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도 네네. 뭐 내용이 있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네요. 당시 법무부에서는 정상적인 치료 과정이라면서 최 씨의 주장을 이제 하나하나 부인한 바가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 17일 경찰에서 불송치 의견서를 받았다라면서 이의 신청을 했는데 받아들여져서 재수자 중이다. 의료과장의 갑질행위에 대해 여성 수용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 반드시 밝히고 끝까지 싸울 것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네. 자, 지난 2019년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편지를 쓰지 못하게 했다라면서 서울 동부구치소 직원을 검찰에 고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나라 걱정도 많이 하시고요. 네. 또 재소자 인권을 위해서도 네. 가열찬 투쟁을 하고 계시네요. 네. 미신 논란에 대해서 자신이 언급된 것에 국민의힘 윤석열 전 검찰총장 네네. 미신 논란에 최순실이냐 최서원이냐 이렇게 막 얘기가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하셨다고요. 네, 나는 절실한 기독교 신자다. 무속인 근처에는 가보지도 않는 저를 무슨 구판이나 열어서 박 전 대통령을 홀린 것 같이 이야기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다라는 내용도 담겨져 있었습니다. 최세원 씨 아버지 최태원 씨도 목사라고 불리기는 했습니다. 네, 근데 정식으로 기독교 교단에서 인정받은 목사는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요. 자, 세 번째 이야기 이 두 가지 가지고 정해도 될 것 같아요. 네. 두 가지 가지고 네. 정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식으로 뭐 이런 거죠. 사실 최태원 씨 같은 경우 네. 정식으로 목사 안수를 받지 않고 목사라고 하고 다니면 그거를 보통 이단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단이나 사이비라고 이야기를 하죠. 게다가 또 목사 이전에는 또 스님이셨던 적도 있으시고 그랬던 적도 있죠. 여러 가지 종교가 네. 합쳐 영생교라는 약간 특이한 종교의 교주셨으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저런 이야기들이 네. 있는데 자 그럼 이 두 가지 이야기 중에서 하나는 뭐예요? 우리 당도 다 해체하자. 네. 당도 다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네. 그다음에 요즘 세상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런 얘기 이제 두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마지막으로 네. 하나 더 짚어보죠. 두 네. 가지만 할까 했는데 네. 이것도 참 박성중 의원이 KBS에 대해서 한 얘기죠. 왜 네.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를 KBS는 생산하지 못합니까? 음성 들어보시죠. 오징어 게임 보셨습니까? 제주는 한국 제작사가 부렸는데 돈은 넷플릭스가 버는 구조가 돼본 거죠. 왜 KBS는 오징어 게임 같은 그런 콘텐츠를 생산하지 못합니까? 네, 오징어 게임은 KBS 같은 지상파가 그런 수위에 이런 거를 제작사들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네. 이게 진짜 오징어 게임이 이슈긴 이슈인 거 봅니다. 네, 우리가 네, 결국 네. 등장을 했는데 네. 뭐 등장할 줄 알았다라고 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 오징어 게임 관련해서 이제 그 KBS 국정감사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 박성중 의원이 이제 KBS는 왜 오징어 게임 같은 콘텐츠를 생산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질의를 한 겁니다. 여기에 이제 양승동 사장이 그 오징어 게임은 KBS 같은 지상파가 제작할 수 없는 수위의 작품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KBS는 KBS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오징어 게임 KBS에서 하면 큰일 날걸요. 네. 보셨죠? 봤죠. 당연히 네. 맞죠. 예. 워낙 핫하니까요. 예. 예. 그거 KBS에서 만들면
진짜 박성준 의원이 KBS가 이러라고 수신료 맞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셨을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사람이 좀 총에 맞는 내용이가지고요. 아니 456명 중에 455명이 다 죽는 게임인데 그거를 네. 공중파에서 한다고요? 해도 됩니까? 글쎄요, 아마 했으면은 그대로 또 논란이 또 됐을 겁니다. 아마 더한 국장에서. 논란이 됐겠죠. 예. 자 그러면은 투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윤석열 후보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두 번째 요즘 세상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서 최성원 씨. 박성중 의원은 왜 오징어 게임 같은 컨텐츠를 생산하지 못하느냐. 정상근 기자님.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교도소에서 온 편지를 이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한 표 주십니까? 최성원 씨 거에. 네. 저는 네. 좀 다릅니다, 생각이. 네, 네. 교도소에서 온 옥중 편지는 최서원 씨가 이명박 전 대통령한테 선수를 뺏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선도 면에서 조금 아쉽다. 네네. 그리고 이 국감 이야기, 오징어 게임 이야기는 제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국감 네. 정도 되면 누군가 그 오징어 게임 참가자 옷을 입고 나오신다던가 의원분께서 그렇지. 네. 아니면 오징어를 얼굴에 쓰고 나온다던가 요 정도 퍼포먼스 기대했거든요. 네, 네. 예전에 퓨마 탈출 사건 때 벵갈 고양이 데리고 나오셨지 그렇죠. 않았습니까? 그 정도 퍼포먼스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거에 비하면 좀 좀 떨어진다. 이 자극이.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의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에 한 표 드려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선택권은 우리 저희가 왔습니다. 저는 사실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는데 MC 장원의 말에 설득이 됐습니다. 설득되셨죠? MB를 이길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옥중에서 온 편지는 선수를 그랬군요. 뺏겼다. 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함 들어가는 정도의 퍼포먼스가 없는 오징어 게임 얘기도 이건 네. 너무 부족하다. 네. 윤석열 후보님 우리 당은 없어지는 게 낫습니다. 이번에 장원으로 뽑겠습니다.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분도 후보 못지않게 저희들에게 소재를 네. 계속 주고 계셔서 네네. 그러니까요. 감사 인사드립니다. 소중합니다. 네, 지금까지 나오시는 것 정상근 같아요. 기자, MC 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